안녕하십니까. 최정윤 원장입니다. 동기 전동기 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도 동기기의 일종인데요. 동기기는 대부분이 동기 발전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동기 전동기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기 전동기에 관해서는 계산 문제나 이런 수식 같은 것이 없고 거의 암기하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 외우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기 전동기 부분은 이론과 문제를 합쳐서 1시간, 이번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요한 특성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동기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동기 전동기는 동기 발전기와 구조와 똑같아요. 그런데 고정자 삼상 권선에 삼상 교류전류 흘려주면 고정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자기장을 발생하며 회전 자기장 속도가 동기 속도에 도달할 때 회전자에 보세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동 토크를 가하면 회전자는 동기 속도로 운전하는 동기기로 운전한다. 전동기로 운전한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동기 전동기는 여기에서 기동 토크를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는 혼자서 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동기 발전기와 유사한데 일반 전동기와 비교했을 때 기동 토크가 없다. 그래서 혼자 돌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럼 동기 전동기의 특성을 보면은요, 장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속도가 일정해요. 동기 속도 NS로 운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 뭐예요? 속도가 조정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속도 외에 회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률 조정 가능이 조금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V곡선을 통해서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좋고, 이것이 효율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동기라 하면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얘기하는데 그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공극이 크고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됩니다. 공극이 너무 작아도 안 좋아요. 우리가 공극이 너무 작으면 기전의 파형이 일그러지고 이런 외형파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튼튼하고요. 토크가 전압에 비례해요. 요것도 우리가 전압을 가지고 토크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전동기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전압이 2배가 되면 토크는 4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지금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토크가 전압에 그냥 비례하기 때문에 공급 전압에 대한 토크 변화가 적습니다. 적어요.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그리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동기 전동기는 토크가 전압에 그냥 단순히 비례하는 겁니다. 제곱의 비례가 아니고요. 그 다음 단점이 뭐냐? 기동 토크가 작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작다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혼자 기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기동하려고 하니까 다른 기동기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동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속도 제어가 어렵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속도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어가 어렵고 직류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직류 여자기, 우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여자기가 앞에서 했지만 분권 발전기 혹은 복권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 이러한 여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죠. 난조가 일어나기가 쉽다. 동기기 전체적으로 동기 발전기도 그렇고 전동기도 그렇고 난조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속도가 흔들린다는 거죠. 용도로는 저속도 대용량으로서 용량은 크고 속도는 늦다는 겁니다. 시멘트 공장 분쇄기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압축기, 송풍기, 제지용 세목기, 동기 조상기 대표적인 것이 동기 조상기가 되고요. 소용량으로서 전기 시계, 오실로그래프 이런 전기 기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동기 전동기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고 V곡선입니다. V곡선 한번 볼게요. V곡선이 동기 전동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V곡선인데
곡선의 모양이 V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계좌전류에 따른 전기자 전류입니다. 계좌전류에 따른 전기자 전류예요. 그리고 이때 P가 일정합니다. 즉 출력이 일정해야지 얘가 변하면 이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P가 일정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V곡선이 우리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V 모양을요.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 골이 가장 깊은 곳 있죠. 골이 가장 깊은 곳. 여기요. 여기 가장 깊은 곳이 얼마냐면 역률이 1인 곳입니다. 역률이 1, 코사인 세타가 1. 코사인 세타가 1.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란 말은 세타는 0도란 얘기예요. 0도입니다. 세타 0도고. 보세요. 계좌전류가 이 지점을 기준으로요. 1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나 보세요. 여기를 여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과여자라고 해요. 과여자.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여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여자라고 합니다. 과여자, 부족여자. 근데 과여자, 부족여자 어디서 들어보셨죠? 과여자는 C로 콘덴서 정전 용량 C로 작용하고 부족여자는 우리가 L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L로 작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일단 V곡선 봅니다. V곡선이라는 것은 전력이 일정할 경우에 계좌전류를 증가시킴에 따른 전기자 전류의 관계, IA죠. 전기자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이것이 과여자, 앞선 역률 C, 부정여자, 뒤진 역률 L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 V곡선이 무부하죠. 부하 아니에요. 부하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무부하 운전하는 동기전동기예요. 무부하 운전하는 동기전동기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는 최소,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가 지금 최소가 되는 거예요.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 최소입니다. 맞죠? 그림을 그대로 기억하세요.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 최소고, 과여자시 콘덴서로 동작하며 앞선 전류가 흐르고, 부정여자시 리액터로 동작하면서 뒤진 전류가 흐릅니다. 네. 근데 만약 여기에서 이것이 지금 무부하일 때 V곡선입니다. 무부하일 때. 근데 부하를 점점 증가시키다 이렇게. 부하를 점점 더 증가시키면 올라와요. 올라갑니다. 우리가 얘가 무부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부하. 무부하일 때, 부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V곡선 요거 있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동기전동기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보세요. 동기전동기의 기동입니다. 왜? 기동을 왜 하느냐? 우리가 동기전동에서 앞에 직류기에서 했던 것처럼 속도제요, 뭐 역회전 이런 거 안 합니다. 속도제, 역회전, 뭐 제동 이런 건 안 하고요. 뭐 단지 기동만 합니다. 왜? 동기전동기는 다른 것과 달리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다른 기동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봅니다. 자기기동법은 우리가 앞에서 발전기에서 했던 제동건선 있죠. 앞에서 발전기에서 제동건선 뭐예요? 난조방지 제동건선이었죠. 그놈이 전동기에서는 자기기동법에서 기동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회전 자극 표면에 기동 권선을 설치해서 자극 표면에 기동 권선을 설치해서 기동 시에는 농용 유도 전동기로 동작시켜 기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기 전동기 자체로는 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 전동기로 해서 유도 전동기로 그 특성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동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동건선. 이것이 발전기에서 난조방지, 전동기에서 기동.
기동. 그 다음에 이상전압 방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계좌 권선을 열어둔 채로, 요것도 잘 나와요. 계좌 권선을 연결한 채로 전기자 권선에 가하면 권선수가 많은 계좌회로가 전기자회로 자계를 끊고 높은 전압을 유기합니다. 우리가 계좌 권선 있죠. 계좌 권선을 연결해 놓고 열어놓은 채라는 것은 그것을 연결한 채로 우리가 기전력 가잖아. 그러면 기전력 E는 NDT분의 D파이. 우리가 갑자기 큰 자속이 발생하면은 기전력이 큰 전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전압에 의해서 이 권선은 설계를 한 10V 정도까지밖에 못 걸리도록 설계했는데 갑자기 큰 전압에 의해서 100V 걸려버려요. 그럼 홀레당 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높은 전압 유기에서 계좌 권선이 소소한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회로는 저항을 통해 단락 있죠. 단락. 그 권선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쇼트 시켜놓고 기동해야 E는 NDT분의 D파이에 의해서 큰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회로를 단락시켜놓고 기동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큰 전압이 유기돼서 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자의 전원을 가할 때 처음부터 전체 전압을 가하면 전전압이라는 건 전체 전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전압 가하면 기동전류가 많이 흘러 전기자를 과열시키거나 전력 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동 보상기를 사용해서 전전압에 100% 가는 게 아니고요. 30에서 50% 정도만, 반 안 되게요. 30에서 50%를 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전체 전압을 가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50% 내려서 기동시킨 후 속도가 빨라지면 전전압을 가할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 기법이 있습니다. 기동법에 자기 자신의 권선을 연결해서 유도 전동기처럼 만들어서 기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법으로서 이 기동시키는 다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기동법에서 그러니까 자기동법이 있어요. 자기동법. 이 본인의 권선에 가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법. 유도 전동기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전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축을 이 축을 유도 전동기에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로 회전을 해서 이놈을 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동시켜주면 얘가 기동만 해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 그래요. 유도 전동기.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동기기예요. 동기기에 기동을 유도 전동기를 통해서 해주는데 만약에 얘가 10극이잖아요. 10극이면 얘는 8극을 해줘. 8극을. 얘가 만약에 8극이잖아. 그럼 6극이면 4극. 4극이면 2극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얘보다 이 유도 전동기는 동기기보다 2극 적은 기기 사용한다는 거예요. 동기기보다 2극 적은 기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세요. 이런 거. 만약에 60Hz인데 4극이면 얼마야? 4극이면 1800Hz죠. RPM이죠. 6극이면은 1200rpm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요놈보다 돌림을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있죠. 얘가 더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얘가 극이 작으면 4극이면은 1800rpm이고, 늦은 6극이면은 1200rpm이란 거예요. 그럼 얘가 더 빨리 돌려줘야 얘가 되지. 만약에 얘가 더 늦거나, 만약에 얘가 같아 보세요. 같아도 안 돼요. 같아도 동기 속도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1800rpm이죠. 얘도 1800rpm인데, 실제 얘가 1800rpm보다 더 빨라야 얘는 1800rpm이 된다는 겁니다. 얘가 1800rpm이라고 해서
동기속도 1800rpm이면 1800rpm까지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축의 무게나 이런 것들 때문에 1800rpm 안 되고 실제로는 뭐 1700이다. 그러면 얘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17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만약에 1200rpm 돌리고 싶으면 1800rpm짜리 써야 얘를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극수가 이극 적은 전동기를 사용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유도 전동기법을 할 때는 동기기보다 이렇게 돌려주는 유도 전동기는 이극 적은 동기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가 있습니다. 동기조상기는 봅니다. 전력계통의 전압조정과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를 우리가 동기조상기가 대표적인 조상설비가 됩니다. 조상설비라는 것은 역류를 조정한다. 상을 조정한다. 상을 조정해서 역류를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압도 조정하고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송전계통에 접속한 무부하의 동기전동기예요. 무부하의 동기전동기. 앞에서 V곡선 설명드렸죠? V곡선 중에서 무부하 부분 있죠. 맨 밑에 거. 그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과여자면 C, 부정여자면 L 이렇게 동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은 잘 보시면은 발전기와 비교했을 때 유도성과 용량성이 반대로 된 겁니다. 보세요. 저항부하는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 발전기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유도성 부하는 뭐다? 똑같은 직축 반작이 맞는데 유도성이 발전기에서는 감자였는데 전동기에서는 증자가 되죠. 증자가 됩니다. 용량성은 발전기에서 증자였는데 여기서는 감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도성과 용량성이 발전기와 전동기가 바뀌어요. 반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지만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까지 똑같지만 발전기지 전동기지 확실히 읽어보시고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발전기가 많이 나오니까 발전기만 생각하고 그냥 전기자 반작용 L이면 감자, C는 증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 발전기만 그렇지 전동기는 반대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 전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류기에서도 있었지만은 특수 전동기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데 특수한 분야에 사용하는 거 봅니다. 일단 동기형 교류 서버 전동기요. 우리가 직류 서버 전동기도 있었죠. 직류 서버 전동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교류 서버 전동기라고 해서 얘는 BLDC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즉 브러쉬 리스를 우리가 아세요? 브러쉬 리스 그래서 브러쉬 B 리스 L DC라고 해요. BLDC라고 합니다. 브러쉬 리스 직류 DC죠? 브러쉬 리스 DC 직류 서버 전동기예요. 요놈 우리가 동기형 교류 서버 전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류자와 브러쉬가 없다는 거 얘는 브러쉬 리스가 뭐예요? 브러쉬가 없다는 겁니다. 직류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브러쉬였는데 브러쉬가 마모가 발생하고 불꽃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자 브러쉬가 없으면 교류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전동의 속도를 변화한다고 공작기계, 로봇, 제화동, 제어기, 자동기계, 테이블 등에 사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리니어 동기 전동기. 리니어 동기 전동이라는 것은 직선 운동하는 겁니다. 직선. 모터가 우리가 회전 운동 하잖아요. 근데 이 리니어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는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직접 직선 운동을 하는 전동기가 된다. 이거. 동기 주파수 변환기. 말 그대로 주파수 변환기요. 보세요. 우리가 주파수 변환기 NS는 P분의 120F죠. 120F인데 주파수 변환기 어떤 관계가 있냐면 P1분의 120 똑같고요. F1은 P2분의 F2. 그러니까 요거 1, 2 했을 때 P1 120만 빼면 P1분의 F1은 P2분의 F2예요. 따라서 넘기면 F2분의 F1은 얼마? F2분의 F1은 P2분의 P1이에요. P2분의 P1. 만약에 F1은 얼마? F1은 P2분의 P1에 얼마? F2가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것을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동기 주파수 변동기입니다. 즉 주파수가 다른 F1, F2예요.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송전계통을 서로 연결하려면 주파수가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상용 주파수 다른 주파수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한다. 요거 관계고요. 그 다음에 회전 변류기입니다. 회전 변류기. 회전 변류기는 우리가 뒷부분에 정류기에서도 나와요. 정류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나머지 정류기는 반도체를 갖고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데 얘는 기계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동기 전동기 일종이에요. 봅니다. 회전자의 권선에 슬립링을 통해서 교류를 가하여 생기는 회전자계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전기자형 동기 전동기입니다. 얘는 회전 계자형 아니고요.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그리고 회전자계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너무 깊이까지 하시기면 복잡하고요. 회전 변류기는 회전자계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런 특징 기억해 주시고, 직류 발전기와 같은 원리에 의해 역기전력이 유도되어 직류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인데 직류 전압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공식 같은 건 회전 변류기에 대해서는 5장에서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형 직류 전동기요. 소형은 우리가 계좌 철심에 계좌 권선 감고 이런 것보다 소형에서는 우리가 고정자의 영구자석을 사용합니다. 계좌 권선과 계좌 철심 이렇게 아니고요. 영구자석을 직접 합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테이프 장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테이프 장치, 디스크 장치, NC 머신, 산업용 로봇, 개척기 이런 곳에 소형 직류 전동기가 사용되고, 그다음 소형 교류 전동기는 릴럭턴스 전동기, 반작용 전동기라고 그래요. 반작용 전동기, 리액션 전동기, 릴렉턴스 전동기 똑같아요. 리액션 전동기로 나올 수도 있고, 릴렉턴스 전동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릴렉턴스 전동기, 반작용 전동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고정자는 원리적으로 단상 동기 전동기와 같고요. 구조가 간단하다. 근데 역률과 효율이 나쁘고 토크도 작고, 역률도 나쁘고 효율도 나쁘고 토크도 작고 이렇습니다. 근데 다만 얘는 반작용, 리액턴스 반작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직류 여자기가 없어도 됩니다. 직류 여자기가 없어도 된다. 즉 동기기는 여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릴렉턴스 전동기는 동기기지만은 직류 여자기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작용 원리에 의해서 기동을 한다는 거. 반작용, 리액션을 이용해서. 예.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구조 간단하고 릴렉턴스 전동기에 비해서 역률과 효율이 좋고, 릴렉턴스에 비해서 의료기기, 컴퓨터, 주방기기, 의료기기 등의 일정 회전 속도를 필요하는 곳에 사용한다.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릴렉턴스보다 좋다. 이렇게요. 히스테레시스 전동기는 얘는 회전자가 히스테레시스 소리 큰 자성체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특징들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깊이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논문 같은 거 보셔야 돼요. 릴렉턴스 전동기나 히스테레시스 전동기 이런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이번 다음 주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역률이 가장 좋다고 하면 뭐니 해도 동기전동기입니다. 왜냐? 이 동기전동기는 계좌 전류를 조정을 해서 역률 100%로도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률이 가장 좋다 하면 동기전동기예요. 이번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각 기동권은 필요하다. 맞죠?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동기기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자기가 필요하다. 직류 여자기가 필요합니다.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우리가 동기전동기는 가장 유명한 것이 V곡선으로서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동기전동기에서 난조방지 제동건선. 바로 듯이 외워주시고요. 4번 동기전동기 기동법으로 옳지 않는 것. 동기전동기는 자기동법과 기동전동기법. 기동전동기법이 뭐예요? 유도전동기법이요. 즉 유도전동기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놈을 유도전동기법 혹은 기동전동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도전동기가 기동전동기로서 사용된다. 답은 나고요. 5번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은 단락해야 된다 그랬죠. 예, 열어서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6번 보면 6번.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 기동하는 경우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의 그것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합니다. 옳은 이유는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유도기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참고만 해주세요. 유도기를 공부하시고 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회전속도 N은 NS 1-S라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S라는 것을 우리가 슬립을 얘기하는데, S는 슬립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도기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요. NS-SNS가 돼요. 즉, 회전수는 동기속도 마이너스 SNS가 된다는 겁니다. 즉, 동기속도와 회전수에는 SNS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세요. 같은 국수로 하면은 동기속도보다 회전속도는 SNS만큼 늦다는 거예요. NS에서 SNS 뺀 것이 회전속도예요. 이만큼 늦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2극 작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만큼 늦기 때문에. 그래서 6번 문제는 아직 요 슬립이란 개념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문제와 답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접어 놓으셨다가 유도기를 하고 나서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한결 더 나을 겁니다. 7번 동기전동에 설치된 제동건선 효과를 맞지 않는 것은 제동건선 난조 방지죠. 그 외에 보세요. 이 제동건선이 송전선, 불평형, 단락 시 이상전압 방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전압의 방지도 할 수가 있고, 뭐 물론 난조 방지도 있고, 기동 토크 발생 앞에 됐죠? 자기동법에서 그 기동 토크도 이 제동건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동법에서. 그다음에 과부하 내랑이 있는데 과부하 내랑이라는 것이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견디는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하가 되었을 때도 이 전동기가 걸려야 되는데 이것이 제동건선과는 무관한 겁니다. 답은 나. 8번 동기전동기 V 특성 곡선, 위상 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곡선은 뭐예요? 무부하 곡선 맨 밑에 것이 A가 있죠? A가 무부하 곡선이라고 그랬습니다. D가 뭐 전부하 B, C, D로 올라갈수록 부하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기 조상기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V곡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부하 곡선으로서 가장 밑에 있는 것 A가 됩니다. 그러면 동기전동기에서 위상특성 곡선은 뭐예요? 위상특성 곡선이 우리가 지금 8번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보세요. 결국 이거요. IF를 증가시키면 IA가 감소하는데 지금 얘가 뭐예요? 지금 얘가 코사인 세타가 1입니다. 맞죠? 즉 이렇게 지상 뭐 이 지상 이거 진상이 진상 위상 진상 지상에서 위상이 변한다는 거죠. 즉 계좌전류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는 세타가 0도가 되는 겁니다. 위상이 이렇게 감소했다가 위상이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위상 특성 곡선을 V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V곡선. 그래서 V곡선 이것이 위상 특성 곡선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명칭을요. 하여튼 위상 특성 곡선은 뭐냐? IF와 IA의 관계가 되고요. IF와 IA, 여기서 IA가 전기자 전류입니다. IF와 I 전기자 전류고, 그 다음에 P가 일정한, 용량 P가 일정할 경우가 됩니다. 10번 동기전동기에 전압 주파수 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전압 주파수 부하를 일정하는 요것은 여기에서 부하는 용량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전압 주파수 부하를 일정하고 여자 전류만을 변화시켰을 때 계좌 전류죠. 계좌 전류 IF만을 변화시키면 부하 각도 우리가 위상 세타가 변한다고 이 세타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하각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V곡선이라고 한다. V곡선을 한다. 부하각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 떠나서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면은요 이런 나머지 요소들 특히 P나
V나 이런 것들 주파수도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해놓고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면 위상이 변하는 V 곡선이 나타난다. 이렇게요. 11번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에서 공급전의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면 뭐다? 전기자, 지금 보세요. 위상이 변하지만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변하고 역률이 변한다. 역률이 여기는 1이지만 0.9, 0.8, 0.7, 0.6, 0.9, 0.8, 0.7, 0.6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전기자 전류도 변하고 여기 계좌 전류도 변하고 역률도 변하고 전기자 전류도 변하고 이렇게 돼요. 12번 봅니다. 동기전동기 V곡선 설명 중 맞는 것은입니다. 보세요. 갑은 과여자시 IF 증가시키면 과여자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를 중심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과여자시 IF 증가하면은 뒤진 역률 아니지 C가 되니까 앞선 역률이 됩니다. 앞선 역률이 되면 I는 증가는 맞죠? I는 계속 증가합니다. 가면 틀렸고 답은 과여자시 IF 증가시키면 앞선 역률 C는 앞선 역률이 되면서 전기자 전류 I는 증가합니다. 답은 나번이죠. 나번. 딱 부정여자시 IF 감소시키면 얘 L이죠. L이니까 뒤진 역률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과 라번은 모두 틀렸고요. 네, 틀렸고. 13번 봅니다. 무부하의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동기 발전기에 접속하는 경우 송전선로의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 조상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기 조상 계좌 전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여자 현상 방지예요. 보세요. 여기는 C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즉 뭐다? 부정여자 해야 되겠죠. 부정여자. 그래서 계좌 전류를 0을 한다가 아니고 부정여자로 한다. C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여자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나. 14번 전 계통에 접속한 무부하의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이라 하는데 이따 동기조상기 계좌를 과여자로 해서 운전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과여자는 콘덴서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서로 작용하는 거 맞고요. 다 속연소의 역률을 좋게 해요. 그러니까 속연소에 보통 L 성분이 많은데 이렇게 C로 작용하면 L 성분을 감소시켜서 역률을 좋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속연소의 전압 강화도 감소시켜요. 전압 강화도 L이 발생시킵니다. 그놈을 C가 깎아 먹어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나죠.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흐른다가 아니죠. C로 동작하면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앞선 전류가. 15번 동기전동의 진상전류는 어떤 작용하는가? 얘는 지금 V곡선 안 해요. 진상전류 이거 아니에요. 진상전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기자 반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증자나 감자나 이거예요. V곡선 아니고. 그래서 동기전동의 진상전류는 어떤 감자작용을 하죠. 발전기와 다릅니다. 발전기에서 진상전류는 증자겠지만 전동기에서 진상전류이기 때문에 감자작용이 된다. 16번 인가전압과 여자가 일정한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전압과 동기 리액턴스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은 몇 도냐 합니다. 얘는 우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세타는 R과 X가 같죠. 그러면 우리가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라는 공식이 있죠. 아크 탄젠트 R분의 X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R과 X가 같으면 아크 탄젠트 R분의 X는 1이 되죠. 아크 탄젠트 1은 45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6번에서 계산보다는 동기전동의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 45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을 경우는 없잖아요. 맞죠? 없습니다. 근데 같을 때 최대 출력을 내는 건 45도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브러시레스 DC 서버 모터 BLDC 모터예요. 특징 얘는 다 좋은 거예요. 비싸고 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전류당 발생 토크가 크고 효율이 좋습니다. 토크 맥동이 작고 안정된 제어가 용이합니다.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 응답이 느리다. 요게 아니겠죠. 예. 우리가 브러시레스 BLDC 모터는 비싸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 유도 전동기 있죠. 제가 첫 시간에 직류기에서 보여드린 그런 전동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유도 전동기는 이만한 거에서 10만, 20만 원인데 BLDC는 요만한 것도 20만 원씩 넘어가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답은 답입니다. 특징은 틀린 것은
그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18번 이상 서버 모터의 제어 방식이 아니어서 우리가 서버 모터라고 하면은 서버 모터는 전압이나 위상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속도나 이런 거 토크 같은 걸 있죠. 위상이나 전압을 통해서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전압을 인가하거나 위상을 인가해서 그 모터를 제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도 제어가 아닙니다. 온도를 가지고 이 모터를 제어한다가 아니고요. 전압이나 위상이나 혹은 전압이나 위상을 혼합한 제어법이 된다. 18번은 가가 돼요. 19번 봅니다.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서버 모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중 틀린 것은 봅니다. 빈번한 시동정지, 역전 등의 가혹한 상태에 견디도록 견고하고 큰 돌입 전류에 견딜 것. 서버 모터고요. 시동 토크 큽니다. 근데 회전부의 관성 모멘트는 작아요. 이거 서버 모터가. 회전부의 관성 모멘트는 작고 전기적 시정수는 짧다. 빨리 동작하는 거예요. 빨리 동작한다. 전기적 시정수가 짧다. 그 다음에 발생 토크는 입력 신호에 비례하고 그 비가 클 것. 이것도 맞고요. 직류 서버 모터에 비해서 고루 서버 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 아니고 직류가 더 커요. 일반적으로 직류가 더 큽니다. 직류가 더 커. 그래서 여기서는 랍은 일반적으로 직류 서버 모터가 더 크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20번 봅니다. 20번 동기 주파수 변환기요. 동기 주파수 변환기는 앞에서 했었죠. 동기 주파수 변환기는 공식 간단하게 얼마? NS는 P분의 120F에서 어떻게? P1분의 F1은 P2분의 F2 요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넘기면 F2분의 F1은 P2분의 P1 요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동기 주파수 변환기에서 나올 만한 건 요런 거밖에 없을 겁니다. 요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21번 반작용 전동기 리액션 모터입니다. 요거 릴렉턴스 전동기 있죠?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동 토크가 특히 크다. 아니죠. 요거 작아요.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구조 간단하고 이런 거 빼고는 별로 안 좋아요. 전부와 토크도 작습니다. 속도 제어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성으로 옳은 것은 여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 즉 반작용 전동기도 일종의 동기 전동기인데 여자 권선이 없는 것, 그것이 좋은 거예요. 특성은 답은입니다. 22번 사극 60Hz 회전 변류기가 있는데 회전 전기자형이에요. 이 회전 변류기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우리가 사극 60Hz면은 1800rpm이죠. 사극이 60Hz 사극이면 1800rpm입니다. 1800rpm인데 이것이 동기 전동기 일종이죠. 맞죠? 그래서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0rpm으로 회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전 방향은 보세요. 회전 변류기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 어떻게 되느냐? 회전 방향은 회전 자계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회전 변류기는 우리가 자계가 이렇게 되면 회전 방향은 반대로 움직이고 회전 속도는 동기 전동기이기 때문에 동기 속도 1800으로 1800rpm의 속도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다번이 됩니다. 다번. 여기까지 동기기였습니다. 동기기가 실제로는 다른 기기보다는 계산 문제도 조금 적고요. 용어 문제 위주로 이렇게 돼서 공부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다음 시간에 변압기인데요. 변압기도 동기기에서 나왔던 용어들, 특성, 곡선도 이렇게 좀 나온 거 하니까요. 동기기에서 나왔던 내용도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변압기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변압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